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듣게 되면 단순히 충격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식품 산업이 뒤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반복되는 비극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간과 신장이 망가져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 원인은 모두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먹는 음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안 마시니 괜찮겠지. 그러나 제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 오르는 평범한 음식 속에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독소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피로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정도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신장이 멈추고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며 병원 침대에서 긴 투석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자식과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먹는 식품 중에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절대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그 10가지 음식을 하나씩 밝히고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식품은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과일 주스입니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겁니다. 병에 담긴 사과 주스, 포도 주스,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적혀 있는 광고 문구. 부산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수입산 과일 주스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자신에게 활력을 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3년 후 할머니는 반복되는 두통과 피로, 소화장애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혈액 검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속의 비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입니다. 비소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간과 신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소가 수입 주스 속에 은밀하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씻어도 제거되지 않으며 과육 속에 깊숙이 스며든 상태로 주스 한 모금과 함께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수입 사과 주스 100병 중 30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안전한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산 제철 과일로 집에서 직접 주스를 만들어 드시거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과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조금의 수고가 간과 신장을 수년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식품은 냉동 생선과 민물 새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생선국을 즐기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입 냉동 생선을 자주 구입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몸이 붓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셨고 결국 인공신장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입 생선에 남아있던 항생제가 신장을 망가뜨린 주범이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양식장에서는 폐수와 화학물질이 섞인 더러운 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 키웁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는 사람에게조차 금지된 성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선은 특유의 비린내가 강하고 해동시 살이 푸석푸석하며 색이 비정상적으로 회색이나 건붉은 빛을 띱니다. 반면 좋은 생선은 은은한 바다향과 단맛이 나야 합니다. MSC 인증을 받은 생선이나 국내산 생선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품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떤 음식일까요? 과일 주스와 냉동 생선처럼 눈에 띄지 않게 독소를 품은 식품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자주 등장하는 통조림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한 세 가족이 거의 동시에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메스꺼움, 어지럼증, 지속적인 설사를 호소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2주 동안 같은 브랜드의 수입 통조림 고기를 식사에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 통조림에서는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주석과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문제는 통조림 속 고기 자체가 아니라 그 고기를 담고 있던 저가의 캔이었습니다. 오래 보관되는 과정에서 금속이 음식 속으로 스며들었고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중금속 중독에 노출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수입 통조림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체에서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강력한 방부제를 사용합니다. 라벨이 흐릿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길거나 오타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을 원하신다면 국내 신뢰 브랜드나 일본, 유럽 등 식품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편함 때문에 자주 찾는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도 매우 주의해야 할 식품입니다. 68세의 초의 선생님은 아침 식사로 냉동 소시지를 즐겨 드셨습니다. 단백질도 섭취하고 조리도 간편해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2년이 지나자 간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육에는 자투리, 고기, 지방, 첨가물, 인공향료와 색소가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선하고 붉은색을 띠지만 실상은 공업용 염료로 가공된 것입니다. 특히 질산나트륨, 아질산염 등은 발암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으며 간과 신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맛은 좋을지 몰라도 건강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원재료가 명확한 국내산 고기나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재료의 간편함보다 신뢰도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닌 몸속까지 지키는 음식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많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우유와 분유입니다. 소시지와 통조림처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식탁을 지켜온 또 다른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분유와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대용량이라는 이유로 수입산 분유를 선택하지만 그 안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2008년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으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멜라민은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 사용되는 공업용 화학물질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부 저가 수입 분유에는 멜라민 잔류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신생아가 수입 분유를 6개월간 먹은 뒤 신장결석 진단을 받고 입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너무 싸거나 라벨이 흐릿하고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은 의심해야 합니다. 신선함을 가장한 화학적 처리와 보존 방식은 장기적으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은 분명합니다. 국내산 우유 또는 식품 기준이 엄격한 일본, 독일, 네덜란드산 우유를 고르십시오. 눈에 띄는 가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많은 분들이 매일 반찬으로 드시는 김치입니다. 한국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가 때때로 가장 위험한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수입 김치를 드셨습니다. 편리하고 가격도 착해서 자주 사셨죠. 하지만 1년 후 할머니는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 김치에는 채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르말린이라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은 시체 방부 처리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 장기 섭취 시 대장과 간,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입 김치의 특징은 반짝이는 붉은색, 신맛 없음, 이상하게 오래 신선한 외형입니다. 발효가 아닌 화학적 보존 덕분이죠.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발효식품입니다. 집에서 직접 담그시거나 국내 신뢰 브랜드에서 만든 김치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콩과 소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치처럼 매일 먹는 익숙한 반찬이 독이 될 수 있다면 곁들여 먹는 곡류나 조미료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정체를 알고 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냉동 완두콩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0대 할머니는 노년의 건강을 위해 소화에 좋은 음식만 골라 드셨습니다. 그중 완두콩을 넣은 죽을 자주 끓여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복통과 소화 장애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가셨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드시던 수입 완두콩 속에는 실제 콩이 아닌 녹색 플라스틱 알갱이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저가 수입 제품에서는 진짜 콩이 아닌 모양과 색만 비슷하게 만든 화학 혼합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짝이고 크기가 너무 일정한 콩, 익혀도 고유의 향이 나지 않는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신선한 콩은 색이 고르지 않고 껍질이 약간 쭈글쭈글하며 익히면 고소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 시장에서 직접 고르시거나 유기농 인증 라벨이 있는 냉동콩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 소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67세의 김 선생님은 고혈압 때문에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원인을 찾기 위해 식습관을 점검하던 중 수입 소금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고 편해서 사용하던 그 소금은 사실 공업용 소금이었습니다. 화학 처리를 거친 이 소금은 납, 카드뮴,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 복용 시 신장과 혈관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소금이 뿌옇고 알갱이가 고르지 않으며 특이한 냄새가 난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국내산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결국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간을 맞출 때 사용하는 또 하나의 양념, 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이 우리 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매일 그 소금과 함께 사용하는 간장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요리를 할 때 간장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간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윤 여사님은 10년 넘게 특정 브랜드의 수입 간장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간편하고 가격도 착해서 늘 구비해 두셨죠.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과 지방간 초기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사용 중이던 간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간장에서는 간과 신장에 독성이 있는 3-MCPD가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3-MCPD는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로 발암 가능성과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장은 일반적으로 맛이 너무 짜고 콩 고유의 깊은 맛이 없으며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나치게 긴 제품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더 안전한 선택은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국내산 간장이나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작은 양념 한 스푼이 건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식품은 거의 모든 밥상에 올라오는 채소, 특히 마늘과 버섯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5세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매일 아침 마늘 장아찌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지럼증과 불규칙한 혈압 증상이 나타났고 검진 결과 독소 축적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섭취한 수입 마늘은 표백 처리를 거쳐 인공적으로 윤기와 색을 입힌 제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염소 소독까지 진행되어 마늘 특유의 향과 매운맛이 거의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버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흰색이고 크기가 일정하며 향이 거의 없는 수입 버섯은 화학 처리를 거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산 마늘과 버섯은 색이 고르지 않고 껍질에 약간의 주름이 있으며 익히면 고유의 향이 살아납니다. 완벽하지 않은 외형이 오히려 자연의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너무 깔끔하고 인위적인 것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자연스러운 식품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약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식품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을 위협하는 식품들은 단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선택들 속에 더욱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실수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들었던 말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나는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간장 한 숟가락, 소시지 몇 조각, 가끔 마시는 포장 주스 한 잔, 그 양이 작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독소는 양보다 반복성이 더 무섭습니다. 하루에 한 방울씩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유리잔처럼 넘쳐 흐르게 되고 그때는 이미 간과 신장이 과부하에 빠진 뒤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싸면 쌀수록 좋다는 믿음입니다. 저렴한 식재료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싼 가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원재료가 나쁘거나 검사 절차를 생략했거나 강력한 방부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명과 유통기한은 물론 어디서 제조되었는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HACCP, GMP, 유기농 인증 마크는 단지 그림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보증서입니다. 글씨가 작더라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건강은 지켜집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지나치게 싼 제품을 경계하는 자세입니다. 생선 한 마리가 채소보다 싸고 간장 한 병이 1,000원이라면 그 이유를 의심해야 합니다. 품질 좋은 재료는 그만한 정성과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식품만큼은 단순한 가격 비교보다 내용의 신뢰성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올바르게 씻는 습관입니다. 수입산이든 국내산이든 섭취 전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농약 잔류물이나 불순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위장과 간에 들어가는 독소를 크게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구매처를 고르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곳, 원산지 표기가 정확한 곳을 선택하십시오. 노점상에서 파는 싸고 예쁜 상품에는 출처 불명의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통조림, 가공식품, 냉동식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입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시고 조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최소한 원산지, 첨가물, 보관 방식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어느 하나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병원에 누워있는 대신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진심을 담아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 하나가 모이면 건강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영상에서 단지 10가지 위험한 수입 식품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느낀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손상된 뒤에야 원인을 찾아 나섰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 매일의 작은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간장 한 병, 소금 한 숟가락, 김치 한 접시, 이것들이 곧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해야 자식이 안심할 수 있고 가족 모두가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짧은 한 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식품의 원산지를 꼭 확인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이제부터 라벨을 꼼꼼히 읽겠습니다.
그 문장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에게 보내는 작고 강한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